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6일 춘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들의 성과가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정부 2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와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강원 산간 지역 아침 기온이 0으로 떨어지는 등 강원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눈이 내렸고 주요 스키장들은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이 화진포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강원권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진포의 생태와 문화,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며 특성화된 전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죠. 지역 소멸위기 속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강원도 춘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정책 성과들이 공유될까요?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선 원주를 비롯해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제2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행사에 마련된 부스는 360여 곳. 각 지자체들은 주요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가 많고요. 또 산림청을 비롯해서 중앙부처가 많은 부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도 이번 엑스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개최지관에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미래산업 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첨단 지식산업 도시로서의 위상, 아울러 관광 도시의 위상이 전국의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춘천에 있다. 이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과 비전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춘천시는 행사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을 수 있도록 축하 공연과 춘천 커피 페스타 등 부대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성과와 미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오는 8일까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6개 시군단지가 정부의 2차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원주와 강릉, 동해, 삼척, 홍천, 영월 등 6개 지역 내 단지로 총 면적은 1,423만 제곱미터 43만 평 규모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을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앞서 강원도에서는 원주 불온산단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등 도내 5개 지구가 1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일 개막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해 교육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교육청과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된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참여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1차 공모에 선정된 춘천, 원주, 화천 지역을 포함해 모두 10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벌써 겨울인가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6일 강원 산간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스키장이 인공 눈 만들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상 입동에 맞춘 듯 설악산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때이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6일 이른 새벽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스키장입니다. 초록빛 자플로 뒤덮인 슬로프 위로 하얀 인공눈이 뿌려집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힌 조명 아래 슬로프 5곳에 설치된 장비 90여 대가 눈 안개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날 대관령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면서 스키장이 올해 첫 인공눈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강원 산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도내 스키장이 개장 준비에 나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4일보다 최저 기온이 9도 이상 급격히 낮아지면서 스키장이 언제 문을 열지도 관심입니다. 도내 주요 스키장들은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모나용평은 오는 11월 22일 본격적인 스키 시즌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고지대에는 진짜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 5일 눈이 내린 가운데 새벽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 11월에 때 아닌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설악산 첫눈은 이미 지난달 20일 선보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기온 때문에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나흘 늦었는데 오히려 첫눈은 이틀 빨랐습니다. 앞으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 한 번씩 기습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장기 전망에 따르면 11월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하겠지만 차고 건조한 부풍 기류가 유입될 때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입동인 7일 절정을 이룬 뒤 차차 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군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화진포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일종의 해양정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안 석호 중 규모가 가장 큰 고성 화진포. 호수를 둘러싼 울창한 솔밭과 백사장, 동해바다가 어우러져 1971년 강원도 자연유산 1호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인위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해안 석호 중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힙니다. 고성군이 이런 화진포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아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물자원과 경관이 풍부하고 이를 보존해야 할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성 화진포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인데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적경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온 고성 구민과 강원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인정받을 때 전 충분히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받을 가치가 있고 당연한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화진포 호수 일대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바로 앞 동해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복원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동해안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과 핵심 가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양 생태자원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해안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동해안의 해양문화적인 관점은 뭐가 있는지, 이게 서해안의 해양문화라는 것과 남해안의 해양문화라는 거랑 이게 우리 이 동해안이 갖고 있는 해양문화라는 게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고성군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화진포 일대를 국제적인 해양문화,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 소멸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거진과 현내를 되살릴 수 있는 역할뿐 아니라 강원도의 어떤 관광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것은 바로 고성군의 어떤 100년 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가해양생태공원 수유를 제출받아 광역자치단체별로 1단계로 한두 곳씩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강원권에서는 처음으로 화진포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아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강원 ICT 융합연구원이 6일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강원 지역 ICT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식 기반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 보유 자원을 공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사업과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기획할 계획입니다. 갈수기 물 부족 문제를 겪던 속초 학사평 일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속초시는 6일 노악동 척산 조교공원에서 학사평 정수장까지 구간에 도수관로와 배수관로를 새로 연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속초 상천 설악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학사평 일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4월 시작돼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단축해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철원 장화캐가 재단 출범 7년 만에 누적 기탁금 3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장화캐는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2017년 설립됐는데요. 현재까지 누적된 기탁금은 31억여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까지 11,078명에게 장학금 14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월이 수서 고속철도 차내지 SRT 매거진이 선정하는 2024 국내 10대 여행지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 9월 한 달간 국내 55개 도시에 대한 독자 12,000여 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 도시 10곳을 선정했는데요. 영월은 별마로 천문대, 한반도 지형, 젊은 달 Y파크 등 관광지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10대 여행지에 포함됐다고 영월군은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건의강이 마을이 6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초등생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마련했는데요. 기존 직장 어린이집을 세단장한 센터는 면적 286제곱미터 규모로 프로그램실,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조성됐고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AI 맞춤 지도, 문화체육활동, 긴급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까지가 입소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 직원 자녀를 우선 선발합니다. 원주시 내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이행복, 태장, 귀래, 불온, 미리내, 서원주 마을 등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중3 학생 학습 교재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작한 중3 수능 맛집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습 수준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교재인데요. 국어와 영어, 수학 영역별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어 듣기 평가와 어휘 자료집, 해설 강의가 함께 제공됩니다. 정선군이 정선환기 명품화를 위해 농가의 수매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지난 9월까지 환기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가 중에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장려금 신청을 받아 13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매된 환기 1.6톤에 대해 재배년근에 따라 킬로그램당 최대 6,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